오늘은 사연자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왜 사연자분께서 아직까지 불안에 떨고 계시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여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용들인데 너무 답답하고 소름이 끼쳐서 괴들남님께 익명으로라도 사연을 보내서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정이를 처음 만난 건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약 3년 전 빌라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거의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려고 할 때쯤 한 여자가 뛰어오는 게 보였고 저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제게 이런 말을 꺼냈었죠.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자꾸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런데 잠깐 남자친구인 척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 밖을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뒤 둘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부탁 한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삼동에 살고 있는데 혹시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3동이면 바로 저희 맞은편 빌라였고 혹시나 아까 그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3동 쪽으로 같이 걸어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너무 고맙다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며칠 뒤 서면 파스타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은 수정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 연하에 외적인 부분은 누가 봐도 호감형인 외모였고 서로 같은 빌라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아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신기한 건 저랑 취미도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수정이도 저만큼 좋아하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죠. 이 모든 게 그냥 인연이라고만 생각했고 결국 수정이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정이의 말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지만 뚜렷하게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늘 걱정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 당시 수정이 집 현관 앞에 이상한 편지들이 자꾸만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저와 계속 만나면 해코지를 할 거라는 협박성의 편지였고 수정이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무섭다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수정이에게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수정이도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같이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사귄 지 3달 만에 저희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수정이와 같이 살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편지들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수정이와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간혹가다 보였습니다. 그건 수정이에게 연락을 하는 남자들이었는데 주로 회사 동료와 지인들의 연락이 잦았고 그 내용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회사 상사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생각이 난다고 연락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수정이 말론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데 가끔 새벽마다 전화를 하는 이상한 남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쓰였고 저도 참다 못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통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리고 그냥 지인이라며 한 번씩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너는 이해가 돼? 아, 알겠어, 오빠. 내가 잘 말해볼게. 수정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수정이의 주변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고 일단 수정이가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주변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수정이에게 집착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희가 1년을 만났을 때 한날은 수정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해서 며칠간 고생을 했었는데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 그건 수정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워낙 수정이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 보니 결혼을 해서 또 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그땐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끼는 사람이고 수정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변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란 생각에 일단 부모님을 뵙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수정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식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지원해주신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정이가 임신을 하고 난 뒤 직장도 그만두고 그로 인해 연락을 주고받던 직장 상사와 그리고 결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연락이 뜸해지다시피 했고 저는 더 이상 둘 사이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수정이의 출산일이 되었고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출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수정이는 병원에서 회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수정이가 회복을 할 동안 저는 집을 깨끗이 치워놓을 생각으로 일단 집으로 가서 대청소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집을 샅샅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침대 밑 구석에서 작은 종이박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지만 혹시 수정이의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박스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손바닥만한 메모장이 있었는데 거기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치밀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고 1단계는 긴박한 구조 상황이라는 큰 글씨와 그 밑으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메모장에 적힌 글을 읽다 보니 제가 수정이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수정이와 동거하는 게 2단계였고 3단계는 임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는 결혼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 다음 장에는 저의 생활 패턴과 취미, 거기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량 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첫 만남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다 거짓이었고 수정이의 집 앞에 협박 편지가 있었던 것도 그리고 새벽마다 오던 지인들의 연락도 이 모든 게 본인 스스로 꾸민 짓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칠 노릇이었죠. 왜 그 메모장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제가 수정이에게 말하게 되면 저희 둘 다 정상적으로 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상자를 다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몸을 회복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그 상자가 사라져버렸고 아마 제 추측으론 제가 집에 없을 때 수정이가 직접 버렸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여자이고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꺼내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숨기면서 살면 되지만 또 수정이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판단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터놓을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앞으로 수정이와 살면서 이 일이 계속 생각이 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여기에 제보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